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해서 재탕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주장하던 거를 지금 선고가 나온 뒤에도 또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 왜냐면 그 이화영 선고 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은 1심 판결문에 보면요. 다 있습니다. 근데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가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또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반박할, 그러니까 검찰과 아니면 검찰의 주장을 받은 그 판결문을 반박할 새로운 이슈가 없다. 그 얘기가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나타났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이러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안부수 판결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죠.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단했다. 똑같은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증언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씨의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게 두 번째.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 요게 세 번째.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안부수와 이화영의 판결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안부수 씨가 받고 있는 그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대북 송금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부수 회장의 횡령 혐의입니다. 횡령.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한 돈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유흥비 같은 걸로 탕진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북한에 돈을 준. 그 두 가지의 혐의에다가 증거인멸교사인데 증거인멸교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목적이 뭐냐? 이런 거는 이 안부수 회장의 판결, 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거기서 뭐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중점적으로 안부수 재판부에서 다뤘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보면 이화영과 안부수를 통해 대북 송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안부수, 그러니까 이화영은 곧 경기도니까 경기도와 김성태 간의 연결고리가 이 판결에 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공소장에도.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판결이 왜 차이가 나냐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안부수 회장의 판결은 안부수 개인의 횡령, 그 다음에 외화밀 반출 이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대북 송금 문제가 안부수 회장이 외화를 가지고 가서 북한에 송금했다는 걸 주로 그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왜 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 안부수 회장 판결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느 한 문구, 그것도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과는 조금 다른데, 그것만 떼서 마치 안부수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판결한 것처럼 그건 왜곡이죠. 그 판결은 안부수 회장의 그 회장이 외화를 몰래 가지고 나간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횡령, 이 부분이 중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안부수 씨의 뭐 증언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바뀐 거 맞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을 하면서 증언이 바뀌었습니다. 왜?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안부수 회장이 이화영 씨를 감쌌었죠. 그리고 이화영 씨를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부수 회장이 말을 바꿔서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회장님, 뭐 대표님이라고 그랬던가 뭐 대표님, 왜냐면 킨텍스 대표였으니까 대표님,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번복한 겁니다. 김성태가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안부수 회장도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증언들이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회장, 그 다음에 관련한 뭐 공문, 국정원 문건 뭐 이런 거하고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면 안부수 회장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증언 번복은 맞는데 그게 그 후에 번복했을 때의 증언이 진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다 부합하니까. 근데 그 계기는 뭐 딸한테 무슨 집을 얻어주고 이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과 함께 안부수 회장이 증언을 바꿨다. 실토하기 시작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또 하나.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 뭐 쌍방울 우리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국정원 보고서는 여러 건입니다. 그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국정원 보고서만 해도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이 쌍방울 이 대북 송금을 한 이유가 주가 조작이라는 보고서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게 방북 비용이나 스마트팜 사업비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주가 조작이라는 그 보고서는 이화영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안 받아들였느냐? 그게 판결문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거는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가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김모 씨라는 사람의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정리한 겁니다. 정리해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보 내용 날 것 그대로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확인을 했다든가 국정원이 제보가 이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 제보를 한번 검증해보자, 이런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하는 표현이 이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만약에 국정원이 자기들이 그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정리해놨다, 이렇다면 이 문건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보 내용 정리한 거,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보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화영 재판부가 이거는 이래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5주 가면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올 거리가 이거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정원 기밀 보고서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보 내용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지 기밀 보고서 아닙니다. 기밀 보고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생산한 보고서가 기밀 보고서죠. 근데 이건 생산한 게 아니거든. 그 판결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김성태, 이 조폭 출신인 김성태의 진술이 맞겠냐, 그거 이미 이화영 재판부가 규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되고 국정원이 확인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김성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다 규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그 판결문에서 배척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지금 기자들이 왜 기사 똑바로 안 쓰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 국정원 보고서라는 그 김모 씨가 제보했다는 그 보고서를 뭐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판결문을 쓴 그 판사는 직접 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보 내용 정리한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맞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보고서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조작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엉터리다. 그러니까 뭐 뉴스타파 뭐 이런 데에서 왜곡 보도를 한 거를 근거로 했거나 아니면 검찰이 조작한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본인이 지금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왜곡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왜곡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기소됐으니까 이 기소된 그 재판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뭐 다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판사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얼마나 이걸 밀고 나갈지 모르겠으나 여튼 이런 주장을 했다가는 아마 어차피 같은 판사입니다. 이화영 판결문 썼던 판사하고 지금 이재명 판사하고 같은 판사 아닙니까? 신진우 판사.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일했다가는 아마 판사한테 면박을 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오늘 현장에 나왔던 기자들이 이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기자용으로 뭔가 호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조작의 근거라는 세 가지 그 자체가 전부 다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